전 아시아가 한때 그녀를 미모의 아이콘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상 가장 아름다운 주제악이었으며 김영 작가조차 조혜미가 연기할 줄 알았더라면 결말을 새로 썼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모 뒤에는 너무나 기구한 삶이 있었습니다. 23세에 비밀 결혼을 했고 병에 걸렸을 때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며 결국 57세의 나이에 적막한 저택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말을 보며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미인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혜미의 화려하지만 눈물겨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삶의 뒷모습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조혜미는 1966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혜미라는 아이는 그시적인 이름처럼 밝고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릴 때부터 심한 근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외모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청순하고 단아한 얼굴과는 정반대로 조혜미는 강인하고 솔직하며 다소 장난기 있는 선머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쁜 부모님 때문에 어느 섬에 계신 외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자립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두려움 없는 삶의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일찍부터 조혜미는 누구에게도 의지하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절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주먹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강인함은 8세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이웃과 맞섰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강한 개성과 17세 때까지 고수했던 짧은 머리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필요한 여성스러움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딸이 단아하게 걷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미스 홍콩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본선 30인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혜미는 명예를 쫓기보다 경험 삼아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회에 나갔습니다. 치파오를 입고 등장하자마자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즉시 화제가 되었고 언론으로부터 온 홍콩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미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에 익숙하고 엄격한 기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던 소녀는 예절 의식에서의 섬세한 부족으로 1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탈락 후 눈물을 쏟는 동안 조혜미는 빽빽한 연습 일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유일하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왕관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미인 대회에서의 실패는 오히려 행운의 문이 되어 그녀를 TVB 방송국의 눈에 띄게 했고 공식적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미인 대회 이후 조혜미는 어머니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는 2년 안에 주연을 맡지 못하면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1985년 방송국과 공식 계약을 맺자마자 조혜미는 즉시 방송국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첫 번째 역할은 당시 양조위, 유덕화, 주윤발, 황일화 등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드라마 양가장의 양구매였습니다. 신인인 그녀가 이토록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초창기부터 그녀의 잠재력과 매력이 남달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혜미는 아름다운 외모와 특별한 분위기로 빠르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의불용정, 유망대형 등의 드라마를 통해 방송국의 간판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데뷔 첫 해에 그녀는 영화 풍운소도를 촬영하며 배우 열행을 만났습니다. 19세의 맑고 깨끗한 미모는 11살 연상의 선배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점에 있던 스타의 진심 어린 낭만적인 구애 앞에 순진했던 젊은 소녀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경력이 화려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감정 또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989년 조혜미의 생일에 열양위는 그녀를 라스베이거스로 데려가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23세로 결혼하기에는 매우 젊은 나이였지만 모든 믿음과 희망을 품고 부부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소녀가 여전히 동화를 꿈꾸던 23세에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에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에도 조혜미는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고 촬영으로 바빠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는 점차 열양위에게 불만과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렵 그의 아버지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돌보고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이고 강하며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조혜미는 남편이 기대하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했던 반면 당시의 결혼은 그녀에게 다른 모습이 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갈등과 당시 상대 배우였던 여명과의 연문설까지 더해지며 결혼 생활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당사자들이 외부의 추측을 확인해준 적은 없지만 너무나 강한 두 개성 사이의 균열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때 금동옥력 커플은 대중의 아쉬움 속에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여량이가 소란스러운 새 결혼 생활에 일찍 접어든 반면 주혜미는 관용과 소중함으로 과거를 마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량이 측은 주혜미와 헤어진 후 광미훈과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신속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할 것 같았던 그 결혼식은 겨우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간 한 줄기 빛처럼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반면 주혜미는 애정 문제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풍파를 겪은 후 그녀는 예술에 온 마음을 쏟았으며 이를 다시 일어설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으며 3년 연속 홍콩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상을 수상하며 관객들의 마음속에 여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던 그때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 TVB를 떠나 서극 감독의 서호강호 위에서 악영산역 제안을 받은 직후 그녀는 추석밤에 갑작스러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상으로 인해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프로젝트에서 하차해야 했으며 역할을 이가은에게 넘겨준 채취료를 위해 긴 시간 화면을 떠나야 했습니다. 긴 공백기 이후 경력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듯 보였으나 제작자 양피태가 그녀를 대만으로 초청해 말대왕손의 주연을 맡기며 재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주혜미라는 이름을 다시 빛나게 하며 1994년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의천도룡기에서 주제악으로 변신했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순진한 소녀에서 사랑에 미친 마녀가 되기까지의 내면적 갈등을 완벽하게 묘사한 그녀의 주제악은 후배들이 결코 넘어서지 못할 고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혜미의 매력은 원작의 아버지인 고 김영 작가조차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만약 주혜미가 주제악 역을 맡을 줄 알았더라면 이 캐릭터가 장무기 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소설의 결말을 기꺼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녀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인생배역은 주혜미를 아시아 전역의 명성 정점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굴곡진 삶과 가혹한 사고 이후 강력하게 일어선 그녀의 기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1995년 경력이 무르익었을 때 주혜미의 마음은 재벌 오사영의 열렬한 구애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감동한 주혜미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이 되었으며 일과 삶 모두에서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대중들은 여러 고초 끝에 주제악이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그녀가 갑자기 위험한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진단을 받으면서 비극이 닥쳤습니다. 당시 대중의 호기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이를 비밀로 붙였으며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다고만 알렸습니다. 경고할 것 같았던 주혜미의 행복은 그녀에게 공유와 공감이 가장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그 병이 건강이나 미모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누가 진심으로 내 곁에 남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히 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오사영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으나 이 병이 출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안부 인사는 점차 뜸해졌고 예전의 다정함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별 선언도 없이 주혜미는 투병 중에 그가 조용히 그녀를 떠나버리자 재벌 연인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인 충격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주혜미의 경력은 눈에 띄게 정체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비록 이후 2002년에 주가문 감독과 연문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모든 일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질병과 외면당한 고통에 홀로 맞서며 주혜미는 점차 고독을 받아들이고 외롭지만 기계에 넘치는 자신만의 여정을 계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03년 주혜미는 홍콩을 떠나 북병으로 이주하여 기반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은 그녀에게 7살 연하의 건축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성숙함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두 사람은 13년 동안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러 번 청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혜미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며 구속이나 약속을 위한 혼인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가족의 반대와 전통적인 가정을 원하는
그의 갈망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 50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이 추구해온 개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택하고 독신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의 시간 동안 주혜미는 북경 외곽의 한 저택에서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시끄러운 무대의 조명 대신 그녀는 채소와 과일, 꽃이 가득한 정원과 반려동물들 곁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담담하게 마주했으며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믿었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젊음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거부했습니다. 혼자 살았지만 그녀는 결코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예술적 열정과 고아원에서의 조용한 봉사활동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영혼을 정화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2023년 12월 5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주혜미는 아시아 전역의 관객들에게 끝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혜미는 고독하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답게 살았던 한 여자의 결말이었습니다. 결혼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유를 맞바꾸지 않았으며 질병이 자신의 품격을 앗아가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관객들의 마음속에 그녀는 영원히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고독한 주지악으로 남아있습니다. 주혜미의 고독한 죽음은 가련한 미인의 비극적인 결말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한 여자의 지구한 자유였을까요? 화면 속 가장 전설적인 주지악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의 기계를 당신도 존경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십시오.